파산관계의 통익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면책 사례, 제가 지금 최신 사건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돼서 편집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사례를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할 때 여기에다가 한 1800개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편집을 해서. 이 당시에는 제가 한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 때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뭐 조사도 직접 다 하고, 보고서도 당연히 뭐 제가 직접 다 쓰고, 그래서 상당히 보고서 내용이 좀 충실할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거는 좀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는데, 평가하는 것만 좀 쓰고, 이 당시에는 좀 그래도 좀 뭐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턱도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써서, 오히려 그 네이버 지식인에 1800개 올려놓은 게 2016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17년부터 이제 제가 안 올렸죠. 이때 올려놓은 게 아마 상당히 좀, 이게 올려놓은 게 뭐 제가 이런 사건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적사항을 가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 이런 분들도 면책이 되는구나. 아, 이런 데 소명이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구나. 아,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좀 편집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1800개. 지금 뭐 방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파산 면책 사례에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 그걸 보고서, 아, 이 정도면 면책이 되겠구나. 사실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똑같은 변호사한테,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뭐 다른 답이 나오지만, 파산 면책에서는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고, 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 환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1800개 올려놨는데, 그래서 네이버 오픈백과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수송이라도 양식은 똑같습니다. 이 전자수송에 있는 것도 뭐 하늘에서 뿅 나온 게 아니라 기존의 종이 양식을 전자한 거죠. 똑같죠? 저 여기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뒤로 간 거죠. 주거이력 이거 똑같죠. 여기 비슷한 10년 조사하죠. 무슨 구 무슨 동. 지금은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리죠. 시간이 걸려서. 이때는 아주 한 줄 한 줄, 그쵸? 자녀 땡땡땡 명의로 2003년 구입해 냈다. 자가다. 그럼 이게 이제 자녀에 대해서 또 관제인이 조사할 수 있죠. 연도는 이분은 가정주부예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파탄식은 2013년 12월. 12월.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직접 보고 세 줄로 딱 항상 요약하는 습관이, 일종의,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이거를 맡은 알바생, 아니면 뭐 다른 직원들한테도 항상 많이 하지 말고 한 세 줄에서 5줄. 이거를 물론 자세하게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진술 원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충분히 파악을 하지, 요약된 거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진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원 진술서를 6장 쭉 읽어보면 되죠, 한 번에.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무슨 뭐 판사도 그렇고 관제인도 그렇고 대리인도 그렇고 채권자도 그렇고, 배우자, 이 당시엔 이걸 다 다른 네모로 하고, 배우자는 하트로 했죠. 하트를 뭐 이 당시에 편집하는데 참, 이때는 이거 종이였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편집을 했죠. 컨트롤 F, 컨트롤 F10, 컨트롤 F6, 컨트롤 F2, 컨트롤 F, 컨트롤 6, 이런 걸 이용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배우자 땡땡땡이 전기공사 하청공사를 하던 중 추락사고로 몸을 다쳐 1년 이상 수입이 없어 채무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여 해결하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채무자의 일용직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게. 이게 핵심이죠. 과거 신청 경험 없고요. 이혼 여부를 쓰게 돼 있죠. 부모 씁니다. 모친 86세. 모친 파주 요양병원에 투병 중. 아, 어렵구나는 걸 알 수 있죠. 남편은 65세. 전기공사 일용직. 지금 1년 이상 별거 중인데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랬죠. 딸은 35살입니다. 회사원, 현대해상 13년 재직. 회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 34살, 회사원 실직. 지금 이걸 다 지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를 참, 모친은 역삼각형으로 하고, 남편은 하트 3개로 하고, 딸은 네모 3개로 하고, 아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클로버인가요? 뭐 하여튼 이게 저기 나오는 거죠. 카드 놀이.
카드 할 때 그 모양으로 이제 구분을 했죠. 그때는 진짜 뭐 정성이 있던 시절입니다. 파산 채권이 3,372만 원입니다. 채권자 8명. 부채 내역 쓰죠. 지금 똑같죠, 이거.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은 한가 있는 것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현명의 재산, AI 생명보험 해약한 거 192, 동부생명 114.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쓰죠. 이것도 원래 5갈 있는 거를 다 줄인 겁니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장, 7장 되죠. 이거를 1장 내지 2장으로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99년형 아반떼 이때가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2016년이니까 17년 차죠. 거의 쓰레기죠. 사실 없죠. 가격이. 아버님은 40년 전 사망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알파 3개를 했습니다. 자녀 재산은 있습니다. 어떤 빌라에 105동 301호까지 있는데 2억이라고 합니다. 1978년생으로 25세에 취득했습니다. 25세에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빨리 취득하면 가능하죠.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해서 또 보험회사 13년 차니까 현대해상 들어가서 일찍 구입한 것 같아요. 자녀 재산. 그 다음에 채무자 부부의 기존 임대차 보증금도 여기다 보태준 겁니다. 채무자 부부의 임대차 보증금이 뭐 아주 고액이 아닌 한 2, 3천 정도 보태줬다 그러면 이거 환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아까 포기 의견이고요. 금융거래내역서상의 특이점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씁니다. 2014년 4년부터 땡땡땡에게 150만원 송금받고 이후 수차례 금원이 입출된 경위 뭐냐 물어봤죠. 친구로서 현재 1680만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가 존재하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진술했죠. 그럼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럼 이건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친으로부터 3,1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1년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요양병원에 요양 중인 모친께서 3,100을 도와주신 겁니다. 2013년도에. 이때부터 3년 전이죠. 대부분 금융권 채무 및 카드 채무, 일부 체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도 뭐 상담하신 분이 있겠지만 여자들도 이게 남편 준 생활비를 딱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애를 또 2명 키우고 장모님까지 볼라 그러면 진짜 생활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마다 카드 쓰거나 대출 받아서 메꾸다 보고 돌려막기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뭐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나죠. 빚이. 그다음 딸 명의로 구입한 경위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구입했어요. 1억 7,500만 원의 매수자금 중 9천만 원 농협대출 받아서. 그럼 7천만 원 어떻게 되냐? 8,750원. 당시 채무자 부부가 보유한 전세자금이 6천에서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2,500만 원은 딸이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을 보태어 구입했습니다. 그쵸? 97년 고등학교 졸업 후 2000년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벤처기업 근무 후 2001년부터는 대기업인 현대해상에 입사해서 비록 아주 높은 직위는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근무했으면 연봉이 2천, 3천, 4천 올라가죠. 한 13년 근무했으면 한 4천 되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냈습니다. 딸이 충분히 2,500만 원 보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전세자금입니다. 채무자가 부부가 보유한 전세자금 6천에서 7천은 그 당시는 2000년 초반에는 1600 정도 빼니 보호를 못 해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은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쵸? 제가 썼죠. 위 부동산 자금 중 일부는 채무자 내지 배우자의 재산이 은닉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딸은 2010년 이후에만 채무자에게 총 합계 1억 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부부에게, 아버님 부부에게. 생활비도 있을 테고, 그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3,382만 원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지만 벌써 아까 그 개인 채무도 있죠. 6천 얼마. 실제 채무는 이런 분들이 금융권 채무가 3천이면 사적인 어떤 개인 채무도 한 7, 8천이 있다고 봐야죠. 1억 넘죠. 어떻게 보면 사경제죠, 그거는. 그래서 파산 면책에도 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에는 이런 걸 억지로 해서 넣어라 막 했는데 지금은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 금융권 채무는 면책이고 특별하게 제가 이때 압박을 한 건 없습니다. 한가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점도 고려했죠. 그래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면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행위로 엄밀하게 파산법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고 남편과 별거하면서 딸이 가장으로서 채무자의 생계를 책임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죠. 3천만 원도.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재량면책 허가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채권자는 그거는 비면책 채권이죠.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